자, 이제 히읗의 발음을 살펴보면 먼저 24페이지가 맞니 얘들아? 자, 아래 부분을 보면은 네 가지의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히읗 뒤에 기역, 디귿, 지읒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히읗이 뒤음절 첫 소리와 합쳐져서 키읔, 티귿, 치읓으로 발음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역, 디귿, 지읒은 모두 다 예사소리이지만 앞에 받침인 히읗의 영향을 받아서 크트츠라고 하는 거센 소리로 바뀐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놓고, 안턴, 달치를 보면은 자, 히읗 다음에 오는 소리가 기역이나 디귿이나 지읒과 같은 예사 소리였는데 얘네들이 모두 다 키읔, 티귿, 치읓과 같은 거센 소리로 바뀌었다라는 게 첫 번째 히읗의 발음이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히읗 뒤에 시읒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시옷이 쌍시옷, 된 소리로 발음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닷소처럼 히읗 다음에 시옷으로 시작하고 만소처럼 히읗 다음에 시옷, 실소처럼 히읗 다음에 시옷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자, 이 히읗은 발음이 되지 않고 뒤에 있는 시옷에 영향을 주어서 닷소, 만소, 실소처럼 된 소리로 발음이 된다. 자, 세 번째는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니은으로 발음한다라는 건데, 자, 요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원래 히읗의 대표음이 뭐였지, 얘들아? 히읗은 대표음이 뭘로 바뀌지? 받침일 때? 디귿으로 바뀌지. 그러면 원래 얘는 논는이 되는 건데, 우리가 미음이랑 니은이랑 이응을 뭐라고 했냐면 비음이라고 불렀어요. 코에서 울리는 소리. 그래서 디귿 다음에 오는 소리가 니은처럼 비음인 경우에는 앞에 있는 디귿이 이 뒤에 있는 니은의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은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싼내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디귿으로 바뀌지만 이 뒤에 오는 니은이라고 하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원래는 예사소리인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어서 싼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히읗 뒤에 니은 히읗이나 리을 리을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전미사, 우리가 어미나 전미사를 형식 형태소라고 했었고요. 자, 이러한 형식 형태소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자, 이 경우에는 히읗은 아예 발음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나은, 아는, 싫어도, 싸이다의 경우에도 보면 히읗이 다 생략이 되어버리고 나은, 그 다음에 아는 할 때 니은이 여기로 옮겨져서 아는, 싫어도 할 때 히읗은 사라지고 리을이 옮겨져서 싫어도, 싸이다, 히읗이 사라져서 싸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세요. 자, 이거를 다 쓴 다음에 방금 있었던 제12항의 히읗의 발음과 관련된 1, 2, 3, 4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옆에다가 숫자로도 한번 표시해 보세요. 예를 들면 싸키라고 했을 때 얘는 싸키가 되는데 히읗이 뒤에 오는 예사소리 기억에 영향을 주어서 거센소리 키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1, 2, 3, 4의 조항 중에 1의 조항에 해당하는 거죠. 싸키 다시 1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2번 얘는 뭐예요? 쌓아도가 되는 거고요. 쌓아도 다시 몇 번? 몇 번? 4번. 히읗은 뒤에 오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모음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생략된다라고 했습니다. 싸, 치, 다시 몇 번이에요? 몇 번이요나? 1번. 자, 그 다음에 싸타가는 다시 몇 번 재열아? 1번. 자, 쌓는 다시 몇 번 주연아? 자, 요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음도 알아야 되지만 이 발음이 규정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는지도 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발음 살펴봤고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옳지라고 했을 때 히읗이 지읒에 영향을 주어서 옳치가 되고요. 볼수록 괜찮다라고 했을 때는 히읗이 디귿에 영향을 주어서 괜찮다가 되고요. 사이좋게 히읗이 기억에 영향을 주어서 사이좋게가 되고요. 자, 예쁘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는 이 경우에는 히읗 다음에 이어지는 모음이 실질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히읗은 사라지고 니은이 연음이 돼서 않아요가 되는 거고요. 노여라고 했을 때 히읗이 사라져서 노여가 되고요. 털어놓는 이라고 했을 때는 털어, 자, 히읗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으로 바뀝니다. 털어놓는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맞춤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어의 올바른 표기를 보면은 맞는 표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고, 자, 빈자리 없음이라고 되었을 때 왼쪽이 맞아요? 오른쪽이 맞아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자, 왼쪽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라고 했을 때는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오른쪽이 되는 거야. 자, 왜냐하면 한글 맞춤법의 제15항을 보면은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먹다, 먹고, 먹지만, 먹음이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용언의 어간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은 어미가 됩니다. 넓다, 넓고, 넓지만, 넓은이라고 했을 때는 앞에 게 어간이고 줄다, 줄고, 줄지만, 줌 다 앞에 게 어간입니다. 그래서 어간과 어미를 구별해서 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없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없다에 이것을 명사형 전성 어미로 나타내는 음이 결합되는 거고 아기가 이라고 했을 때도 울다에 명사형으로 만들어주는 전성 어미 미음이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어간이었던 여기에서 업이라는 것 그리고 울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명사형 어미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 이유는 소리대로 적으면 그 뜻이 파악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음으로써 용언의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 마찬가지로 다이와 선아가 함께 만듦이라고 했을 때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어요? 요거는 그렇죠. 이 부분이죠. 자, 얘는 원래 만들다에 명사형 어미 음이 붙었기 때문에 만들이라고 하는 용언의 어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만듦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자, 할머니께 생신 축하드려요. 많이 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요 부분도 잘못 표기가 된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쉽다라는 것에
요가 어미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10이라고 하는 용언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으려면 10요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번에는 되요와 되어요 중에 맞는 표기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데, 자, 이모에게 놀러 가도 돼요, 돼요. 자, 얘들아, 왼쪽에 맞을까, 오른쪽에 맞을까?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헷갈려요? 2번이 맞는 거죠. 자, 왜 2번이 맞냐면, 우리가 이 경우에는, 돼요라고 하는 것은 되어요의 줄어든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모에게 놀러 가도 돼어요라고 하는 것이 의미상 어색하지 않다면은 이것을 줄임말인 돼요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토요일 일정을 보아야 알겠는데 잠깐만이라고 했을 때 보아야 봐야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야를 줄임말 준말을 봐야라고 하는데 둘 다 표기상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모에게 놀러 가도 돼어요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것을 줄인 돼요 이렇게 둘 다 맞게 된다라는 거죠. 얘는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맞춤법에서 준말을 보면은 자, 모음 오나 우로 끝난 어간에 아나 아시나 어시 어울려서 줄어들 때는 줄어든 대로 적는다. 자, 그래서 꼬아를 줄이면 꽈가 되는 거죠. 오와 아가 만나서 꽈가 되는 거고요. 우와 어가 만나서 더가 되고요. 우와 아시 만나서 왓이 되는 거고 우와 어시 만나서 웍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줄어든 대로 적는다. 왜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나 어시 어울렸을 때도 왜와 어시 만나면 왜가 되는 거고 왜와 어가 만나도 왜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준 대로 적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준말의 표기라고 하는 것은 우나 우로 끝난 어간의 어미가 결합되었을 때 줄어든 그대로 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토요일은 안 될 것 같아. 누굴 만나기로 했어. 누구요? 지난번에. 자, 요 셋 중에 맞는 거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맞는 게 몇 개예요? 2개예요. 자, 이 중에 안 되는 거는 1, 2, 3 중에 어떤 게 안 돼요? 1번이 안 되는 거죠. 자, 배웠던 또는 이것을 줄인 뵀던 2개가 가능한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오는 것으로 하고 체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 펴주세요. 자, 체크에서는 우리가 방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개념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4페이지를 펴서 보면 일단 우리가 처음에 표준 발음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표준 발음법이라는 것은 표준어를 발음할 때 기준이 되는 발음상의 규칙과 규범이다 라고 했었고요.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해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표준어의 실제 발음이라는 것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실제 발음이다 라고 했었고 전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의 길이로 의미를 구분하는 거다. 그래서 짧게 발음하는 말과 길게 발음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짧게 발음하면 타는 말이 되는 거고 길게 발음하면 하는 말, 우리가 언어로서의 말이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소리로 의미를 구분하는 전통성이다 라고 했고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서의 규칙, 발음상의 규칙을 이야기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모음 의의 발음을 보면은 의는 원칙적으로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을 한다. 근데 여기 이제 빠져있는 게 하나 있어서 추가를 해준다면 첫 음절에 오는 의의 경우에는 무조건 이중 모음 의로만 발음을 한다. 그래서 의사, 의미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중 모음으로 발음을 한다. 자, 그런데 첫 소리가 자음인 음절의 의의 경우에는 이로만 발음을 해야 하고 단어의 첫 음절 다음에 오는 의, 예를 들면 주의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이중모음 주의이지만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조사의의 경우에는 원칙으로는 이중모음 의이지만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둘 다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얘와 레와 같은 이중모음은 얘와 레는 무조건 이중모음 얘와 얘로만 발음을 하지만 그 외의 이중모음 얘는 이중모음 얘로도 발음할 수도 있고 단모음 에로도 발음할 수 있다. 그래서 시계는 이중모음 에, 단모음 에 둘 다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여러분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문이라고 했을 때 문양, 문이 있잖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음을 첫 소리로 갖는 의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로만 발음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문이 할 때 우리가 발음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의는 실질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받침의 발음은 연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음된 무니로도 발음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니로도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음이 안 되고 원래부터 자음을 첫 소리로 갖는 경우에는 이로만 발음을 해야 하지만 연음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둘 다 허용을 한다. 이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받침의 발음 공부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가느다란 물방울 또는 그녀다리만 보여 7개의 자음만 발음한다. 이것을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이 7개만 있다라고 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라고도 부릅니다. 자, 먼저 홑 받침이나 쌍 받침의 발음의 경우에는 말의 끝을 우리가 어말이라고 하죠. 어말이거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소리가 자음인 경우에는 대표음으로만 바꾸어서 발음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대표음이 되는 걸 보면은 기역의 대표음은 기역과 쌍기역, 키읔이 기역으로 바뀌고요. 니은은 니은만 있고요. 디귿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디귿,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귿, 히읗이 디귿으로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된다. 그래서 곧, 낮, 있다, 낮 똑같이 발음이 되지만 받침이 지읒, 치읒, 티귿 이렇게 다르죠. 그 다음에 히읗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을은 리을만 있고 미음도 미음만 있는데 비읍의 경우에는 비읍뿐만 아니라 피읍도 포함하고 있고요. 이응은 이응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7개로만 받침의 발음이 올 수 있다라는 거 했고요. 자, 이번에는 모음으로 시작되어 있는데 조사어미, 전미사 우리가 이거 3개를 묶어서 형식 형태소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것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받침을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그대로 발음한다. 자, 뒤음절 첫소리를 옮겨 발음한다는 것은 제 음가대로 발음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 제 소리값 그대로 발음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굳이 적은 이유는 문제에서 풀 때 받침을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라고 선지에 나올 수도 있지만 제 음가대로 옮겨 발음한다, 제 소리값대로 발음한다라고 문장의 표현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 동일한 말이다라는 것으로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7개의 대표음 중에 하나로 바뀌어서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라고 확인했습니다. 자, 겹받침의 경우에도 조건은 비슷합니다.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대표음으로 바뀌지만 겹받침은 말 그대로 받침에 오는 자음이 2개이기 때문에 앞에 것이 대표음이 될 수도 있고 뒤에 것이 대표음이 될 수도 있다. 얘들아, 앞에 거랑 뒤에 것 중에 어떤 걸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어? 뒤에 거를 외우라고 했어. 그래서 뒤에 게 3개밖에 원래 안 되기 때문에 뒤에 걸 외우라고 했어. 자, 일단 예를 들면 기역, 시읒, 니은, 지읒,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귿, 비읍, 시읒 얘네들은 모두 다 앞에 것들이 대표음이 되는 애들이야. 그런데 뒤에 것들이 대표음이 되는 거는 3가지가 있는데 선생님 이거 문장으로 한번 외워보자고 했지? 자, 잘 기억이 안 날 때 시를 읊는 닭을 삶다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어. 자, 그래서 리을, 피읍, 리을, 기역, 리을, 미음 요 3가지는 원래 뒤에 있는 것이 대표음이 되는 애들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예외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외를 외워두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적으면서 정리해보세요. 먼저 리을, 기역의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표음은 기역입니다. 하지만 예외인 경우는 용언의 어간 받침으로 리을, 기역이 오고 그 다음에 오는 첫 자음의 소리가 기역인 경우에는 리을과 쌍기역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맑고 밝게 이런 것들은 기역이 아니라 리을로 발음이 된다. 자, 리을 비읍의 경우에는 원래는 여덜, 넓다처럼 앞에 있는 자음이 대표음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밥이라는 글자 다음에 오는 자음,
넓적, 넙죽, 넙둥글 요 세 개는 비읍으로 발음이 되는 예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예외 아주 중요하다.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꼭 외워두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 합쳐서 형식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되는데 형식 형태소로 결합되는 경우에는 겹받침은 앞에 자음이 그대로 남아있고 뒤에 자음은 뒤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을 한다. 그런데 이어지는 것이 실질 형태소인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겹받침이 앞자음이 대표음이 되기도 하고 뒷자음이 대표음이 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때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라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받침의 발음이었어요. 자, 이제 히읗의 발음을 살펴볼게요. 히읗의 경우에는 히읗 다음에 그, 드, 즈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크트츠, 거센 소리로 바뀐다라고 했고요. 히읗 다음에 시옷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쌍시옷이 된다라고 했고요. 히읗 다음에 니은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니은과 니은으로 발음된다. 히읗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이어지는 경우에 히읗은 묵음이 된다. 발음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기준인데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먹다, 뛰다, 줄다라고 했을 때 어간이 먹, 뛰, 줄이고 명사형 어미와 결합하면 예를 들면 먹다처럼 받침에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먹, 음과 결합하고요.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미음, 명사형 전성 어미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먹음, 뜀, 줌 이렇게 바뀐다 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넘어가 볼게. 자, 방금 했던 얘기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좀 거칠게 살펴보면 표준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표준발음법의 첫 번째 원칙, 실제 발음을 따르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통성은 소리의 길이로 의미를 구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합리성이라는 것은 국어의 규칙이다. 자,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른다라는 것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사울말의 실제 발음을 따른다라는 의미이고, 전통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소리의 길이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라는 뜻이다. 합리성이라는 것은 국어의 규칙이나 법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정한다는 뜻이다. 자, 한글 맞춤법이라는 것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구름이나 나무나 하늘과 같은 것들은 소리대로 적는 표기의 예이고 꽃이나 꽃나무나 꽃과 같은 것들은 이러한 것들은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왜냐하면은 어법에 맞도록 적어야 그 뜻이 얼른 파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한글 맞춤법의 표기 대상은 표준어이고 소리대로 적지만 어법에 맞도록 한다. 어법에 맞는다는 것은 단어의 본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뜻이다. 자, 넘어가서 자, 우리 요거 한 번씩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면서 다시 풀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발음법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표준발음법은 선생님 여기 한 페이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앞에 보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헛받침의 경우입니다. 헛받침의 경우 어말이거나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자음 앞인 경우에 자, 헛받침 어떻게 발음이 된다라고 했어? 예원아? 받침이 어떻게 발음되지? 대표음. 뭐가 있었어?
자, 요걸로만 발음이 된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모음으로 이어지는 경우인데 모음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두 개로 나누어 봤어. 하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혈질 형태에서 모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형식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형식 형태에서 모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자, 재열아, 실질 형태에서 모음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 받침이 어떻게 될까? 연음이 되는데 그대로 연음이 될까? 바뀌어서 연음이 될까? 바뀌어서. 무엇으로 바뀌어서? 방금 앞에 있었던 대표음으로 바뀌어 연음이 된다라고 했어. 자, 이번엔 주연아, 형식 형태에서 모음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 받침의 발음이 꽃받침이나 쌍받침의 발음은 어떻게 될까? 자,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실질 형태에서 모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야. 얘는 실질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표음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어서 꼬디가 되었어. 그런데 얘는 이는 조사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가 없어. 형식 형태소 조사, 어미, 접사가 있다라고 했어. 자, 얘는 이렇게 발음이 돼.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형식 형태에서 모음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가, 대로 연음이 된다. 이 뜻이야. 가라는 것은 우리가 소리값 그대로다 라고도 했어. 자,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번에는 겹받침으로 가보도록 할게. 자, 겹받침의 경우에 자, 겹받침에서는 예를 들면 얘도 어말이거나 자음 앞인 경우를 볼게. 자, 어말이거나 자음 앞인 경우에는 겹받침은 자음이 두 개이기 때문에 앞에 것이 대표음이 될 수도 있고 뒤에 것이 대표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어. 뒤에 거 세 개를 먼저 외우라고 했지. 리을 기읍,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얘네들은 다 뒤에 것이 대표음이 되는 애들이고 예를 들면 니은 지읒, 니은 히읗, 기읒 시읒, 리을 비읍, 리을 티귿, 리을 히읗 등등등 얘네들은 다 앞자음이 대표음이 되는 애들이라고 했어. 자, 이번에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야. 뒤에 것이 모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자, 얘도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것과 실질적 의미가 없는 것이 있다라고 했어. 일단은 실질 형태소 모음으로 이어지는 경우 자, 얘는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연음이 된다라고 했고 얘는 형식 형태소 모음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해나 어떻게 된다고 했지? 겹받침은? 그대 두 개인데? 두 개면 어떡하지? 뒤에 것만 옮겨 발음한다 라고 했지. 그래서 앞 자음은 그대로 남고 뒤에 있는 자음만 연음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여기에서 반대로 썼네. 자, 이 경우에는 우리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리을 기역의 대표음 기역으로 바뀌어서 다구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조사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가 없어서 달기가 된다 라고까지 했어. 이해됐지? 일단 1차적으로 너네가 이걸 먼저 외워줘야 돼. 요거 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히읗 받침의 발음을 외워줘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머지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할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